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SLBM은 그동안 4차례 진행한 시험 발사 중 가장 먼 500km를 비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중 사출 기술에 이어 비행 기술까지 상당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내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한경난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동북방으로 날아 일본 방공 식별구역 80km 정도 침범한 후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SLBM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해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였으며 정상 각도였다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연료 충전량을 늘린다면 북한이 SLBM의 최대 사거리로 여겨지는 2000km 이상 날릴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전역과 일본은 물론 잠수함 능력이 개선된다면 북한에서 직선거리로 3500km 떨어진 괌의 미군 기지까지도 은밀하게 접근해 타격할 수 있는 SLBM의 실전 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중부전선 전방 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시시각각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이 1인 독재하의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또다시 SLBM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국가유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연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해 북한 지도층의 내부 분열 조짐을 지적하는 한편 체제 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돼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
핵실험을 감행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수단, SLBM, 노동,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며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최근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또다시 재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핵실험까지 공언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북한 정권은 핵 보유국을 자처하며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위선적인 통일전선 공세로 남남 갈등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 구호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인 것처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중부전선의 전방 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닌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1인 독재 하에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한인단체 13곳이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뉴욕 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은 22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 채택을 밝혔습니다. 결의문 채택에는 평통, 뉴욕 한인회, 재향군인회, 뉴욕 직능단체협의회, 퀸즈 한인회 등 13곳이 참가했으며 결의문에는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속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주변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We the People의 한반도 사드 배치 지지를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 가족 일행 망명 사건을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공사의 망명 사실을 전해들은 일부 북한 주민들은 사실이라면 시원한 쾌거라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태영호 망명 사건에 대해 국경 지역 일부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만 영국 주재 우리 대사관 가족이 망명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크게 소문난 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식은 일부 주민이 중국 연변 텔레비전을 몰래 시청하거나 해외 통화를 하면서 흘러들어갔다면서 그럼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적어서 사건이 언제 무슨 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는 쩍하면 탈북, 도강 밀수 사건이 빈번한 곳으로 이번도 역시 단순 탈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20년 전의 황장엽 사건처럼 주민 강연을 통해 역적으로 매도되면 곧 일파만파 확산되지만 당국이 입을 꾹 닫으면 한가 돌아가는 소문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야 대외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도주자라고 주장했을 뿐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중앙방송, TV, 노동신문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태영호가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신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소식통은 대다수 주민들은 해외에서 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왜 망명하겠냐, 믿지 못하겠다는 아리송한 반응이라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냥 조금 말만 하다 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소식통도 태영호 망명과 관련 전혀 몰랐다면서 간부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원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 당국은 주민 강연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외교관 가족들 망명은 일반 고위층 탈북과 비교해봐도 큰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장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같은 소문이 퍼지게 되면 탈북민들을 보는 주민 인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핵심층 망명 사실이 진짜라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충격, 속 시원한 쾌거라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동강 맥주 축제 미녀 비행사가 조종하는 초경량 비행기에 탑승해서 평양 상공 유람. 이는 북한이 최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외화 벌이를 위해 소위 자본주의식 여행 코스를 개발한 건데요. 하지만 북한 관광을 취급하는 해외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여행객들은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은 외면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전문 잡지 에어웨이즈 매거진의 편집장 앤릭은 지난 5월 초 북한을 여행하던 중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북한 안내원들로부터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바칠 꽃다발 구매를 강요받았습니다. 북한 안내원들은 꽃다발을 바치며 존경의 뜻을 담아 참배하라고 강요했고 동행했던 여행객들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냈으며 모두 동시에 참배하라고 호루라기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지참하고 있던 카메라에 GPS가 켜지자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당한 것은 물론 여행 기간 내내 하루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검열당했습니다. 이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북한에 여행을 갔던 관광객들이 모욕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 동북 삼성 지역 여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허가된 지역 외 이동 금지, 사진 촬영과 전화통화 제한, 야간 활동 금지, 이동 시 안내원 무조건 동행, 무리한 팁 요구 등으로 다시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다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동포 A씨는 북한의 관광 인프라가 외국 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엘리베이터가 중단돼 고층 건물에 고립되는 일이 잦고 운수 공급이 중단돼 호텔에서도 며칠간 목욕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신의주를 방문한 일부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 측 가이드가 유치원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게 한 다음 1인당 중국 돈 50에서 100위안을 요구했다며 아이들이 불쌍해서 주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아이들까지 팔아 돈을 번다는 기분에 씁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던 프랑스인 테랑스는 중국에서 평양으로 가는 2시간 동안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방송과 음악을 들어야만 했다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가는 곳마다 특별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가이드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듣지 못해 황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외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여행객들의 북한 관광에 대한 불만 표출은 북한이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 관광지이며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비정상적 사회라는 인식과 북한 방문 기피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유도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에 대사 임명을 놓고 외교적 무리를 빚어 해당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외교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제 관례를 대놓고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아프리카 민주 콩고 대사로 김영수를 내정하고 아그레망 즉 주재국의 임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대사는 민주 콩고보다 한 달 앞선 4월 이미 탄자니아로부터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돌연 김영수 대사의 민주 콩고 부임을 취소하고 6월 중순 탄자니아 대사로 임명해서 파견했습니다. 탄자니아 일간 비즈니스 타임즈와 민주 콩고 일간 루포 텅시엘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북한 당국이 두 나라를 우롱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부여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민주 콩고와 탄자니아에 아그레망을 중복 신청했을 것이라고 현지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 대사의 민주 콩고 대사 부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의 뇌졸중을 들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민주 콩고에서 아그레망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탄자니아 대사로 파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현지 언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 같은 사실이 탄자니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 아프리카 외교관들에 의해 밝혀졌다며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김 대사가 탄자니아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민주콩고 대신 탄자니아로 부임지를 희망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사는 현재 탄자니아 대사로 부임, 이달 안에 존 마그폴리 탄자니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할 예정이며 민주콩고 주재 북한 대사 자리는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인근 북측 지역에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이후 동요된 북한군 병사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유엔군 사령관은 이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포착된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서쪽,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일명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입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지난주 이곳에서 북한군이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판문점 남쪽과 북쪽은 지뢰를 매설할 수 없게 돼 있는 곳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 내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주요 탈북 경로로 예상되는 비무장지대 주변에 목함지뢰 등을 4,000발 이상 매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했던 판문점 지역에 대한 탈북 방지 대책을 북한이 새로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심리적으로 흔들린 북한 전방부대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소식은 물론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탈북까지 최전방 북한 군인들이 알기 어려운 소식을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된 지 71년 만에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공포 통치 도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 반세기 동안 미국과 경쟁해왔던 구소련 공산당 정권이 그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으로는 잔혹한 공포 통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유린하면서 밖으로는 한국과 국제사회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김정은 독재 체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과 공갈 협박 행태를 지켜보면서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